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의 나와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집에 있을 때의 나가 너무 다른데 대체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의 역할 등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지닌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와 같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진실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병수님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한결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1-4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자기 복잡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강하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기질과 성격, 습관, 취미, 대인관계, 직업과 가치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자기 측면이 드러난다. 맥락에 따라 진짜 자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을 자기 개념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 사회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와 같은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자기 개념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좋은 아빠다처럼 자기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역할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인간은 다양한 역할, 관계, 행동,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복합적으로 개념화한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모여 복잡하게 구성된다. 여러 가지 측면이 일관성 있게 모여 자기 개념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호 모순된 요소가 모이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중적이라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 혹은 은큼하다고 욕할 것 없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보편적 심성이다. 해리성 정체감장애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면에 여러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자기를 다르게 드러내는 것 또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복잡한 현실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체성보다는 다양한 자기 개념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자기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한 정도를 자기 복잡성이라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다양하고 분별력 있게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자기 복잡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고 각각의 자기 개념 간의 경계가 분명하여 서로 영향을 적게 미칠수록 자기 복잡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어떤 여성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면 그녀의 자기 개념에는 아내와 엄마 외에 학생이 추가된다. 봉사활동을 하고 인터넷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한다면 자기 복잡성은 더 커진다. 반대로 자기를 구성하는 측면이 단조로울 뿐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 자기 복잡성은 낮아진다. 대학 교수인 남자가 집에서도 교수 역할에 빠져서 아이와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취미생활 없이 휴일에도 연구실에만 있다면 자기 복잡성이 굉장히 낮은 거다. 가정에서도 교수 역할을 한다면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 복잡성은 낮아진다. 자기 복잡성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보호인자라는 것을 증명한 심리학자 퍼트리샤 림빌의 실험은 지금까지 자주 인용된다. 이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는 다양한 성격 기질 특성을 묘사하는 인덱스 카드 33장을 받는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자기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카드를 모두 선택한다. 자기 특성을 묘사하는 카드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상황마다 중첩되는 정도가 적었다면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 논리력 검사를 했는데 실제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상위 10% 또는 하위 10%에 해당된다고 거짓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때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논리력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보다 부정적인 기분으로 변하는 정도가 심했다.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외부의 피드백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확장해보면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덜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복잡성이 높으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기 개념에는 영향을 받지만 그 외의 다른 측면들이 완충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단순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복잡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충격을 덜 받고 자신을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한 남성이 승진해서 밀려났다고 하자. 만일 이 남성이 나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한 가지 특성에만 의지해 왔다면 나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고 친구들에게는 의리 있는 좋은 친구라고 자기를 복합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를 직업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쉽게 소진된다. 한 가지가 아니라 삶의 여러 요소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찌우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마음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자기 복잡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강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맥락에 따라 진짜 자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